지금 일본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야근하던 29살의 한 일본 여성,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블로그를 본 일본 청년 500명이 같은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고 요코하마의 겨울 아침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죠.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끈 지 일주일째.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이름은 유이. 29살의 품질관리 엔지니어입니다. 요코하마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한 지 올해로 5년째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전철을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아 일합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어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았고 한때 반짝이던 눈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 나 회사 다녀올게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보셨어요. 유이야, 오늘도 늦게 들어오니? 어제도 밤 12시가 넘어서.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이어지는 야근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10,000원 전철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1시간 30분의 지옥 같은 통근 시간. 옆 사람과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붙어 서 있어야 했죠. 전철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지친 얼굴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들리는 기침 소리마저 죄송하다는 듯 작게 울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7시 30분. 공식 출근 시간은 9시지만 암묵적으로 모두 일찍 나왔죠. 품질관리실에서 저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사토 부장님. 아, 유이 씨 어제 보고서는 다 작성했나? 사토 부장은 제 인사를 받으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저는 그저 일하는 기계일 뿐이었죠. 네, 밤새 작성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 참 다음 주 승진 심사에는 유이 씨는 제외야.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제외. 벌써 3번째였죠. 부장님, 저는 이미 5년 차인데. 여자는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텐데 뭘. 그보다 오늘 불량품 검사나 제대로 해.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후배 미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이 선배 괜찮으세요? 아까 부장님이 또 괜찮아. 익숙해. 같은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미카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선배님이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데 불공평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들렸나 봅니다. 미카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오후 3시. 갑자기 생산 라인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쓰러졌어. 구급차 불러. 달려가 보니 하루키 과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하루키 과장님. 3일 연속 밤샘 작업을 하던 하루키 과장. 50대 초반의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아내와 2아이를 위해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었죠. 구급차에 실려가는 하루키 과장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것이 내 미래일까? 큰일이군. 하루키가 없으면 이번 주 납품은 어떻게 하지? 사토 부장의 말에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료가 쓰러졌는데 걱정되는 건 납품뿐이라니. 병원에서 온 연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 이상.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병원비였죠. 50만 엔. 회사는 개인 사정으로 처리한다며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아니, 정확히는 야근 시작 시간이었죠. 시계는 6시를 가리켰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이 씨 오늘은 하루키 과장 목까지 검사해야 해. 밤새도록 걸릴 거야. 사토 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다음은 제 차례일 테니까요. 밤 10시.
품질관리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유이야, 언제 들어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죄송해요. 엄마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알았어.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인생일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월급 명세서를 꺼내봤어요. 250만 엔. 5년째 똑같은 금액이었죠. 월세 15만 엔, 교통비 3만 엔, 생활비. 계산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혼잣말이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키 과장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새벽 1시. 집에 돌아왔을 때 온 집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창밖의 요코하마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뭔가 바뀌어야 해.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웠습니다. 이 삶이, 이 미래가, 그리고 운명을 바꿀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이 평소와 달리 술렁였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에서 품질 감사단이 온대. 뭐? 갑자기 왜? 브레이크 부품 불량률 때문이래. 6개월째 해결이 안 되잖아. 긴장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사토 부장의 얼굴은 벌써부터 일그러져 있었죠. 유이 씨? 보고서 준비는 다 됐나? 네, 부장님. 하지만 불량률 문제는 아직.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깨끗하게 보이는 게 중요해. 알겠지?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문제를 숨기고 포장하는 것. 그게 우리 회사의 방식이었죠. 오전 10시. 한국 감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5명의 한국인들. 그 중심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명찰에는 박민수 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품질관리부 박민수입니다. 통역을 담당한 야마다 과장이 더듬거렸습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다시 일본어로 번역하느라 시간이 걸렸죠.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사토 부장이 앞에 나섰지만 준비한 자료는 실제 문제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불량률은 업계 평균 수준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5%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었죠. 박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무언가를 빠르게 말했지만 통역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게 뭐라고 하시는지. 순간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대학 시절 K드라마에 빠져 독학한 한국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사토 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유이 씨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박 이사가 다시 한국어로 말했어요. 불량품의 구체적인 패턴 분석 자료를 보고 싶은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일본어로 통역하자 사토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비한 자료에는 그런 상세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그때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제가 최근 3개월간 개인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토 부장이 날카롭게 쳐다봤지만 저는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유이 씨 뭐하는? 죄송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제가 밤마다 작성한 분석 자료가 떴습니다. 불량품의 패턴, 발생 시간, 온도와의 상관관계까지. 박 이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거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품질관리 담당 유이입니다. 한국어로 대답하자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30분 동안 저는 한국어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더듬거리기도 했지만 기술 용어는 확실히 알고 있었죠. 주요 불량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됩니다.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질 때 금형의 미세한 수축이. 갑자기 박 이사가 손을 들어 저를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금형의 수축이라고요? 네, 제가 직접 측정해봤는데 언제 측정하셨죠? 매일 새벽에 제가 야근할 때마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 이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네. 사실 3개월 전에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거절당했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죠. 좋은 아이디어가 묻히는 것. 오후가 되자 현장 점검이 시작됐어요. 박 이사는 저를 지명했습니다. 유희 씨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사토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생산 라인을 돌면서 저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의 온도 센서가 낡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그리고 이 프레스 기계는 압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박 이사는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어요. 가끔 한국어로 팀원들과 의논하기도 했죠. 이 정도 문제면 왜 지금까지 방치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개선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회사는 현상 유지를 선호합니다. 그날 저녁 감사가 끝나고 한국 팀이 떠날 준비를 했어요. 박 이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유희 씨 혹시 내일 시간 있으신가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제안이신지. 내일 이야기하죠. 아, 그리고 그가 한국어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드라마 보면서 독학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내일 봬요. 그들이 떠난 후 사토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유희 씨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부장님.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감히.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네, 유이입니다. 뭐라고요? 하루키 과장님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서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루키 과장의 모습이 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남는다면 저도 언젠가는 밤 9시 빈 사무실에서 박 이사의 명함을 바라봤어요. 현대자동차 글로벌 품질관리부.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새로운 가능성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한국어 공부 앱을 켰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교과서에서 본 문장이 떠올랐어요. 제게도 기회가 올까요? 창밖에 요코하마 야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벌집을 쑤신 것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유이가 한국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대. 월급이 2배라던데. 여자가 감히. 속삭임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제가 갑자기 주목의 대상이 된 거죠. 박 이사와의 만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희 씨 서울 R&D 센터에서 일할 생각 없으십니까?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저요? 네. 어제 보여주신 분석 능력, 그리고 한국어 실력. 우리가 찾던 인재십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연봉은 4,500만 원 한국 돈으로요. 추가 지원도 해드립니다. 4,500만 원. 지금 제 연봉의 거의 2배였죠. 그리고 과장직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성과에 따라 빠른 승진도 가능하고요. 과장. 일본에서는 10년을 일해도 못 오를 자리를 한국에서는 바로 시작한다고.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연락 주시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번호였어요. 유희 씨? 당장 들어와. 사토 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사토 부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죠. 내가 한국 회사랑 접촉했다고? 부장님, 저는 닥쳐. 배신자.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죽여 지켜봤어요. 10년 동안 키워줬더니 이렇게 배신을? 키워주셨다고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승진 한 번 못하고 야근 수당도 안 주면서 키워주셨다고요? 뭐? 내가 지금 하루키 과장님은 어떻게 됐나요? 그분도 회사가 키워준 덕분에 병원에 계신 건가요?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사토 부장에게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먼저 제 업무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불가능한 마감일을 정해놓고는 못 지키면 무능하다고 질책했죠. 유이씨 이 보고서 내일까지야. 부장님, 이건 일주일은 걸리는. 한국 회사 가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치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더 심한 건 동료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엔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점차 적대적으로 변했죠. 배신자. 일본을 버리려는 매국노. 여자 주제에 건방지게. 점심시간이면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제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제 컴퓨터가 이상했습니다. 중요한 파일들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제 파일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 내가 실수로 지운 거 아니야? 사토 부장의 표정에서 묘한 미소를 봤습니다. 그가 한 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다행히 저는 항상 백업을 해뒀어요. USB에, 클라우드에, 심지어 개인 이메일로도. 믿을 수 없는 회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온 이메일이 차단됐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왜 메일이 안 오지? IT 부서에 문의하니 시스템 오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후배 미카였어요. 선배님, 이거. 조심스럽게 건넨 종이에는 박 이사의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밖에서 연락하세요. 여기서는 다 감시당해요. 미카 괜찮아? 너도 위험할 텐데. 선배님은 제게 잘해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이 정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니. 집에서 몰래 박 이사에게 연락했어요. 걱정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요. 회사에서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가끔 그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았죠. 아빠, 저 한국 회사로 가려고 해요. 젓가락을 놓으시더니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한국이라 왜 하필? 일본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땅을 떠나려고? 전통을 중시하는 아버지.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아빠, 전 이대로는 못 살아요. 하루키 과장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루키 과장님 이야기는 아버지도 알고 계셨거든요. 내 엄마는 뭐래? 걱정은 하시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대요. 그래. 긴 침묵 후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 도전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의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나보다 용감한 것 같구나. 다음 날 더 큰 시련이 왔습니다. 인사부에서 호출이 왔어요. 유이 씨, 근무 태만으로 경고장을 받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전 매일 새벽까지. 사토 부장님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고장 3장이면 해고. 사토 부장의 계획이 보였어요. 그날 밤 외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유야, 괜찮니? 할머니, 네,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전 너무 힘들어요. 그래, 울어라. 울고 나면 나아질 거야.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이 들렸죠. 유야, 할머니가 늘 말했잖니. 꽃은 피기 전이 가장 힘들다고. 근데 전 꽃이 아니에요. 넌 내 눈엔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그리고 이제 곧 활짝 필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뭘 고마워해. 그리고 유이야. 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렴. 할머니가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힘이 났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일주일 후
사토 부장이 또다시 제 파일을 삭제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었거든요. 미카가 몰래 알려줬어요. 선배님, 어제 새벽 3시에 부장님이 사무실에 왔었어요. CCTV 확인해 보세요. 증거를 확보한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당하게 맞설 수 있으니까요. 부장님, 제 파일 보셨어요? 뭐? 무슨 소리야? CCTV에 다 나왔는데요. 어제 새벽 3시에 제 컴퓨터를. 순간 사토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어차피 백업 다 있으니까요. 대신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만 봐주세요. 전 한국으로 갈 거예요. 며칠 후 박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희 씨 서류 준비됐나요? 비자 발급 도와드릴게요. 네, 거의 다 준비됐어요. 잘 됐네요. 아, 그리고 유희 씨. 네, 우리 회사에는 사토 같은 상사 없어요. 안심하세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사표를 쓰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0년 동안 다닌 회사. 하지만 미련은 없었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마음은 벌써 서울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퇴사를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게 전쟁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 인사부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는 다음 달부터. 그건 네 사정이지. 규정은 규정이야. 일본의 경직된 시스템. 퇴사조차 자유롭지 못했죠. 다행히 박 이사가 나서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었어요. 유희 씨 걱정 마세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배려가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사토 부장은 마지막까지 괴롭혔습니다. 퇴직금을 줄이겠다고 협박했죠. 10년 동안 가르쳐준 게 얼만데 이렇게 배신을? 가르쳐 주신 게 뭐가 있나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매일 야근시키고 승진은 막고 월급은 동결하고. 그게 가르침인가요? 사토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책상을 정리하는데 미카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미안해, 미카. 혼자 두고 가서. 아니에요. 전 선배님이 자랑스러워요. 미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선배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어 교재였죠. 혹시 모르니까 공부해도 언제든 연락해. 공항 가는 날 아침. 부모님이 배웅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으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짐을 들어주셨죠. 유희야, 몸 조심해라. 네,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밥은 꼭 챙겨 먹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오늘따라 더 그리웠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유희야, 네, 아빠. 미안하다. 처음엔 반대해서. 아니에요. 자랑스럽다. 내 딸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다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걱정하실 테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깨끗함이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 친절한 안내 표시.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유희 씨, 출구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나온 김대리였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어색했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정돈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일본과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죠. 여기가 회사 기숙사예요. 강남의 깨끗한 오피스텔. 원룸이었지만 시설은 완벽했습니다. 와, 진짜 저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럼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우였죠. 첫 출근 날.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온 유이입니다.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팀원들의 환영이 쏟아졌어요. 모두가 밝은 표정이었죠.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대단하세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칭찬이 어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으니까요. 김 팀장이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유희 씨 천천히 적응하세요. 우리 팀은 가족 같아요. 가족.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놀라운 건 근무 시간이었어요. 6시예요? 퇴근해도 돼요? 당연하죠. 왜요? 일본에서는 보통 11시까지.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1시요? 매일? 네. 그게 보통이었어요. 여기선 그러면 큰일 나요. 워라벨이 중요하거든요.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일본에서는 사치스러운 단어였죠.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의 품질 개선이었어요. 유희 씨가 전문가시니까 맡겨도 될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책임감이 좋았어요.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일주일 만에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벌써요? 이렇게 빨리? 일본에서 생각해둔 게 있어서 김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단해요. 이건 정말 완벽하네요. 프레젠테이션 날 임원들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였으니까요. 일본 공장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가끔 단어가 막혔지만 모두가 이해해 주었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인재를 모셔온 게 자랑스럽네요. 상무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 달 후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 제 월급이에요? 세금을 빼고도 3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2배였죠.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나 월급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됐니? 금액을 말하자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응. 그리고 회사도 정말 좋아요. 6시에 퇴근해요. 6시? 진짜?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주말엔 팀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유희 씨, 한국 음식 괜찮아요? 네. 김치도 잘 먹어요. 오,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모두가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삼겹살을 구우며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유희 씨 덕분에 팀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저요? 일본의 꼼꼼함을 배울 수 있어서요. 우리도 많이 배워요. 인정받는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달째 큰 성과가 있었어요. 제 개선안으로 불량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거죠. 유희 씨, 대표님이 직접 칭찬하셨어요. 정말요? 특별 보너스도 나올 거예요. 축하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것. 어느 날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카였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저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정말? 잘했어.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후배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 뿌듯했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희 과장님, 네. 승진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 과장님이세요.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10년이 걸려도 못 올랐을 자리를. 정말. 정말요? 당연하죠. 실력이 있으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기쁨에 그날 밤 한강을 걸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희망처럼 반짝였죠. 여기 오길 잘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야지.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내일이 그 다음 날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서울의 거리는 제게 익숙해졌어요. 유희 과장님,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팀원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품질 관리 개선 사례를 발표한 날이었죠. 감사합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뿌듯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받지 못한 인정을 여기서는 매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유이 과장님 팀장 승진 심사에 올리기로 했어요. 김 본부장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벌써요? 저 아직 6개월밖에. 실력이 있으면 기간은 상관없어요. 우리 회사는 그래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15년이 걸려도 어려웠을 자리를 주말에 부모님을 초청했어요. 한국에 온 지 처음으로 모시는 거였죠. 유이야, 인천공항에서 만난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잘 지냈니? 살은 왜 이렇게 빠졌어? 엄마, 전 잘 먹고 있어요. 오히려 좀 쪘는데. 아버지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인천공항의 규모에 놀라신 것 같았죠. 일본보다 훨씬 크구나. 네, 아빠. 한국은 정말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서울로 가는 길,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들, 활기찬 사람들. 모든 게 신기하셨나 봐요. 유이야,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니? 강남의 오피스텔을 보시곤 놀라셨어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거예요. 월세 안 내도 돼요. 정말?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딸이 잘 지내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회사를 구경시켜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이 과장님 부모님이시군요. 팀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딸이 정말 우수해요. 저희가 많이 배워요. 김 팀장의 칭찬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유이가 인정받고 있군요. 점심은 한정식집에서 했어요. 정갈한 한국 음식에 부모님도 감탄하셨죠. 일본보다 음식값이 싸네. 네, 아빠. 여기는 물가가 합리적이에요. 식사 중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유이야, 정말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로요. 제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나 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럼 됐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도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미안하다, 유이야. 처음엔 반대해서. 아니에요, 아빠. 이제 보니 내가 옳았어. 일본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아버지의 인정.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청년들을 위한 한국 취업 가이드. 블로그를 만들어 제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첫 포스팅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저도 탈출하고 싶어요. 한국어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하루 만에 댓글이 100개가 넘었어요. 그중엔 익숙한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루키 과장이었어요. 유이 씨, 잘 지내시는군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전 이제 은퇴하려고요. 더 늦기 전에. 유이 씨가 부럽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키 과장도 기회가 있었다면. 상담 요청이 쏟아졌어요. 일본 청년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죠. 매일 12시간 일하는데 월급은 200만 엔. 여자라고 승진해서 계속 제외돼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모두 제가 겪었던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돕기로. 매주 토요일마다 온라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무료로요. 한국어는 드라마로 시작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이력서는 이렇게 쓰면 돼요. 면접 때는 자신감이 중요해요. 3개월 후 첫 성공 사례가 나왔어요. 유이 선배님. 합격했어요. 삼성에 합격했어요. 도쿄의 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포기하려던 걸 선배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그날 밤 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 그보다 큰 보람이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일본 청년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LG, 현대, SK. 대기업들이 일본 인재들을 환영했죠.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유이 씨 한일 청년 교류협회를 만들면 어떨까요? 한국 외교부에서 온 제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게요. 유이 씨가 회장을 맡아주세요. 꿈 같은 일이었어요. 개인의 작은 노력이 국가적 프로젝트가 되다니. 협회 창립식 날 깜짝 손님이 왔습니다. 유이야, 믿기지 않았어요. 사토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없었어요. 초췌해 보였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했어. 부장님, 회사가 어려워져서 조기 퇴직했어. 이제 알겠더라. 내가 왜 떠났는지. 복수심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죠. 부장님도 한국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때요? 나 같은 늙은이를 받아줄까?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토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유이야. 정말 고맙다. 1년 후 협회 회원이 500명을 넘었어요. 한국에 정착한 일본 청년들의 모임이 되었죠. 선배님 덕분에 새 삶을 찾았어요. 한국에서 결혼도 했어요. 이제 여기가 제2의 고향이에요.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 사명이구나. 다리가 되는 것. 일본과 한국을 잇는 다리. 절망과 희망을 잇는 다리. 어느 날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한일 우호 증진 기여상. 시상식에서 제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단지 제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용기를 낸 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속에서 전 생각했죠. 5년 전 요코하마의 추운 아침에 떨던 제가 지금은 따뜻한 서울에서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고. 가끔 일본을 방문하면 달라진 게 느껴져요. 한국은 어때? 나도 도전해볼까?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계속해서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배신자라고.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말하죠. 개척자라고. 전 그저 행복합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가교가 되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서울의 벚꽃이 만개했죠.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잘 왔다. 여기는 정말 따뜻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한 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